까마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무리. 트럼프 중히토류 확보 이후에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검토. 결국에는 트럼프가 히토류를 얻기 위해서 중국에 반도체를 열어준다. 결국에는 트럼프의 속셈은 이거였네요. 히토류. 그런데 뭔가 뚜렷한 결과가 전해지지 않음으로써 지지부진하면서 장 막판 흘러내리는 흐름.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뭔가 이게 확실한 결과를 아직 도출해내지 못했다. 그렇게 조금 시장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는 62. 푸드앤콜옵션. 푸드앤콜옵션이 다시금 0.69. 이때와 마찬가지로 저점을 보여줬다가 한번 쑥 올랐다가 다시 한번 이런 저점이 온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강력하게 레버리지의 물량을 줄여야 할 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도 0.6대라고 하면은 지금도 레버리지의 물량을 강력하게 사야 될 때가 아닌 공포의 구간에서 산 그 레버리지를 조금 줄이면서 야금야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잘 횡보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점을 이은 이 빨간색 지지선과 현재의 파란색 상단선, 현재의 상승 채널이죠. 이 상승 채널이 만나는 지점이 6월 한 20일 정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나스닥이 이 신고가 레벨에 도착하느냐,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조정을 맞고 가느냐, 그 기로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야 나스닥 지수 3배 레버리지 TQ나 속스를 강력하게 사야 될 것인가? 그걸 사려면은 최소한 이 정도에 사면 당연히 좋고, 최소한 이 정도에는 샀어야 됐다. 이제 와서 3배 레버리지를 땡기는 것은 손익비가 좋지가 않다. 물론 저는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신고가 레벨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배 레버리지의 강력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 보유자는 약간의 욕심을 줄이고 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주식은 우리가 평생 해야 돼요. 평생 하려면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공포의 매수, 그리고 환희의 부분 매도. 공포의 매도를 하고 환희의 매수를 하면은 약간의 환희를 좀 더 맛보고, 증시가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긴 아픔을 견뎌야 된다. 그러면은 벌지는 못하고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 물 타고 본전이 목표인 그러한 좋지 않은 매매 패턴을 갖게 된다. 주식의 핵심은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나스닥이 최고점 뚫기를 저도 바라고 있어요. 뚫고 그냥 한없이 그냥 우주까지, 안드로메다 블랙홀까지 빨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요. 언제나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파동을 그리면서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만 한 10%만 내려도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30-40% 막 이렇게 깎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전부는 말고 약간의 부분 매도는 지금쯤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더 가야지. TQ도 좀 괜찮은 흐름, 볼린저 밴드 좀 좁아지면서 여전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 테슬라가 지금 어제 새벽에 트럼프 머스크 화해 국면, 머스크가 게시글을 지우고 비난 자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서로 SNS에서 하트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이거는 뭐 호재가 아닌가. 그러나 그 호재가 지속적인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호재다. 그것을 어제 새벽에 다 써버린 거고요. 하트의 호재를 다 써버린 것이고요.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이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좀 없어요. 거의 뭐 여기는 진공 상태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이 밑에와 이 위에는 매물대가 엄청 많은데 여기서의 평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위에서 쳐 물렸거나 아니면은 공포의 구간에서 적절하게 매수를 하여 버티고 있는 자들만 있고, 현재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한 평단을 가지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차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조그만 하트의 호재에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꽂아버리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횡보할 거예요. 여기서 뭔가 명확한 테슬라의 호재나 뚜렷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화해가 결정되지 않는 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막 롱도 죽이고 숏도 죽이고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매수한 자들은 일단 버텨봐야겠죠. 평단이 좋고 이 가격대는 근실 내에 오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니까 일단은 좀 버텨보던가 아니면 약간의 부분 매도를 하던가 작전을 한번 수립을 해봐야 되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파란색 200일선을 좀 돌파를 했다. 저번 영상에서 무조건 이번 주 초에 테슬라가 $300 이상으로 복귀를 해줘야, 그래야 테슬라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그 상황이 온 것이고, 테슬라를 진짜 정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은 물량을 줄이세요. 강력하게 매수를 권장드릴 수는 없으나 일단은 추세는 조금 좋아지고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싫어지신 분들은 지금 물량을 좀 줄이시고, 여기서 강하게 베팅할 자리는 역시나 아니다. 올라갈 룸도
330 맥스라고 봅니다. 맥스 330이고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뚫어버리려고 하면은 진짜 대형 호재가 터져야 된다. 로보택시가 발표되고 그 로보택시가 정말 파격적으로 좋아야만 이 매물대를 뚫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이 진공 상태의 매물대 하단까지 갔다가 다시 뭐 트럼프가 하트 날려주면은 다시 또 올랐다가 계속 이렇게 죽인다고요. 너무 테슬라에 몰두할 시기가 아니다. 엔비디아 선을 그어드렸죠. 여기까지 엔비디아의 저항선이다. 여기를 뚫으면은 그때 폭주 기관차가 된다. 저항을 맞네요. 좀 많이 아쉽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봅니다. 이 선을 제가 지금 방금 그은 게 아닙니다. 이 주말 영상을 보면은 이 선이 그어져 있어요. 선은 정확하게 저항선을 그어야 된다. 반도체도 노란색 선,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노란색 선을 돌파하면 반도체의 주봉 상승 추세가 열린다. 이 선도 제가 지금 그은 게 아니에요. 주말 영상에 이미 그어놨고요. 그 선을 지금 돌파하려다가 실패했다. 저항인 것이죠. 근데 일단 반도체 추세가 조금 좋긴 합니다. 근데 추세가 좋더라도 우리가 속스를 샀을 때는 이때였잖아요. 속스의 적정가는 9불이다. 9불대에서 사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4월 달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속스는 반도체 추세가 많이 좋아졌음에도 여전히 분할 매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선을 뚫으면 당연히 더 가겠죠. 그러면 더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속슬은 여전히 분할 매도의 관점이며 속슬의 최대 상승폭은 25달러까지도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더 분할 매도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더 오른 다음에 왜 자꾸만 팔라고 하냐? 그러면 오를 때 팔지 뭐 언제 팝니까? 내릴 때 팔 거예요. 속슬은 수학의 계절. 매수는 언제나 공포의 매수, 매도는 뽕이 차오를 때 그 웃음을 유지하려면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 하지만 속슬에 9불 때, 8불 때는 나스닥이 조정이 오더라도 이 가격대는 오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전량 매도는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남겨놔라. 구글입니다. 구글도 저항대를 정확하게 맞은 모습. 일단 구글도 오를 폭이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의 상단선 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저항선을 돌파해주면은 구글도 분할 매도. 애플은 어제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별거 없어서 최악의 컨퍼런스라고 하더라고요. 기술의 발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다 올랐는데 애플만 내린 모습. 억지로 그은 선을 이탈했고요. 애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란색 선 추세 하단 선을 맞으러 간다고 하면 애플을 장기 투자라고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분할 매수 가봐야겠죠. 애플은 쉽지가 않네요. 숏의 보도지표. 현재 숏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숏의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이 형성이 되고 반등에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과매도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과매도권이 숏의 라스트 과매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반등이 오겠죠. 어느 정도 숏이 올라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주 안에 올라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숏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숏은 계속 고통을 겪다가 잠깐의 상승에서 다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숏은 단타를 잘 쳐야 됩니다. 그래서 숏을 모아가는 매매는 그렇게 좋은 매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트레이더죠. 선물 트레이더. 상위 1%만 살아남는다는 선물 트레이더. 왜냐면 선물은 진짜 정확한 타점으로 10배, 20배 땡기면서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숏을 강력하게 추천드리진 않으나 그냥 소액으로 전체 비중의 1, 2%, 5% 이내 해지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해 나스닥에 조정이 왔을 시 그 조정에서 수익금이 확실하게 줄어들겠죠. 그때 숏이 올라주면서 그 수익금이 깎이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그걸 바로 해지라고 부르거든요. 숏을 주 포지션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냥 해지용이다.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는 아이온큐 좀 위험해졌고요. 브로드컴도 좀 쉽지 않아졌네요. TSLL이 2위인데 테슬라가 올랐다. 굉장히 이건 좀 드문 경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키움전사의 순매수 반대로의 기조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의 기조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어느 지표나 어느 기준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냥 보조 지표와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주식의 매수 매도 버튼은 항상 신중하게. 코인의 공포지수는 71.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가 21선을 크게 이탈하고 다시금 21선으로 복귀를 해주는 모습. S&P에 편입이 되고 나서 코인베이스 특유의 미친 변동성이 약간은 좀 줄었어요. 조금은 안정적이다. 여기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주면은 목표가인 280달러를 도전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MSTR도 이 검정색 선을 좀 돌파해주면서 약간의 단기 매매, 단타의 기간이 온 것이 아니냐. 테더가 다시 한번 파란색 선 확실하게 돌파 안착을 못하고 파란색 선 밑으로 내려오고 21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늘은 조금 오르고는 있으나 어제는 내렸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이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21선 좀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더
내려줘야 좀 더 좋은 상황. 코인의 라스트 댄스 피날레 한번 가야지. 비트코인 장기 파란색 저항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내리고는 있으나 이 선을 지지대로 삼아주고 조금의 횡보만 하면은 최고점 다시 트라이 하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게더리움 종가 마감 기준으로 처음으로 파란색 200일선을 돌파 안착해줬다. 현재 상황이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200일선을 며칠간 횡보를 하면서 이때처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만 좀 위에서 놀아준다고 하면 목표가인 3,000달러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상황이 오면은 게더리움과 긴 악연을 끊어내야 될 시기. 최근 멤버십에 좀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 계셔서 늦진 않았고요. 제 멤버십은 리딩방은 아니에요. 리딩방은 아니고 제가 뭐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가르쳐드리는 멤버십입니다. 시장 동향을 수시로 체크해드리고 변곡점을 말씀드리고 보조지표 체크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고 주식의 고점 징후나 뭐 저점 징후에서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식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드리는 방이에요. 항상 조심조심 하면서 사야 될 시기와 팔아야 될 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받기 싫은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 여러분 마음이 지금 좋잖아요.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행복하잖아요. 행복 속에서 죽는다. 현재는 나스닥이 신고가 뚫고 올라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으나 레버리지는 행복 속에서 약간의 부분 매도 아시죠?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